자, 오늘 7차시 검술이었습니다. 네. 자, 7차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맞아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조선 후기를 보고 있는데요. 자, 조선 정치에 다 봤죠? 조선 정치를 봤더니 정치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왜냐면 세도 정치 애들이 부정부패에 빠져서 정치를 못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선시대 후기 학문, 백성들의 실제 생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학문이 만들어졌다? 실학. 자, 오늘은요 조선 후기, 그럼 조선 후기에 조선은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교류를 했을까? 문화 교류를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서는 160, 161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항상 교과서 써 있잖아. 선생님이 좀 미안한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여러분, 교과서 다 안 봐? 안 보는데, 근데 교과서 페이지는 열심히 쓰죠? 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중에 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필기 내용, 솔직히 필기 내용 딱 봤을 때 충분히 이해돼? 네. 물론 이해되면 수업을 잘 듣고 이해된 친구는 괜찮지만 나중에 수업 안 들었으면은, 그러니까 뭐 아파서 빠졌거나 잠깐 너무 피곤했거나 아파서 못 들었으면 필기만 봐도 이해 안 될 거야. 그때는 항상 교과서 따로 찾아보라고 항상 쓰는 건데요. 자율적으로 선생님 교과서 필기 내용 조금 틈틈이 보면서 좀 복습해 주시면 정말 더 땡큐일 것 같아요. 다시 보기 영상도 유튜브에서 열심히 있으니까 구독했어요.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게 나는 시험 기간이 느끼겠구나 느낄 때 그 조회수 올라갈 때 느껴. 영상 올리면 조회수 한 10, 20 나오거든요. 그러다 시험 기간 때 50까지 올라가. 그러면 애들이 공부하는구나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조선 후기인데요. 자, 여러분,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자, 외국에 주재하면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 사무에 종사하는 관직. 외교관. 맞습니다. 외교관인데요. 외교관을 대사, 공사, 미국 대사, 미국 공사, 송영사, 기영사 등등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가서 그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외국의 그 정치인들과 대표 만난 사람이 외교관이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교관 어떤 직업일지 잠깐 1분짜리 직업 소개 영상 한번 볼게요. 오늘 수업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래. 외교라고 하는 업무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공, 경제, 그다음에 문화 홍보, 영사 업무가 있습니다. 그냥 시험 보시고 하셨으면 실용적으로는 어느 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무대에서 사용되는 언어라고 하는 게 국제무대의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가 유엔이기 때문에 유엔 공용어 5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보면 궁금한 건데 유엔 공용어 5개가 뭘까? 영어 있을 것 같고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난 몰라. 솔직히 난 몰라서 그냥 물어본 거. 뭐일 것 같아? 러시아? 프랑스. 여러분 한번 검색해볼까? 이거 영상 끝나고 같이 보자. 영상 끝나고 선생님 같이 검색해보자. 계속 볼게요. 2014년부터는 국립외교원 선발 외교관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OBS의 외교관 후보자들을 선발하고 국립외교원에서 실무 위주의 집중 교육을 받은 후 외교관 최종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외교관은 한 나라를 대표해서 국가와 국가 그리고 국민과 국민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소통의 능력, 치료와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부한 상식이 있어야 되겠죠. 외교관은 많은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수많은 정상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외교관에 대해서 가봤는데요. 궁금해서 찾아볼까? 세계 유엔 공통어. 유엔 공용. 현재는 6개래. 유엔 공용어는 현재 6개라고 합니다. 어디냐면 영어,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중국, 아랍이라고 합니다. 몇 개 맞췄어요, 여러분? 4개요. 4개?
영어,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중국, 아랍어라네. 여러분 근데 이 외교가 지금 보시면요, 외교관은요 정말로 중요한 직업이야. 그래서 되기가 쉽고 어려울 거야. 조금 많이 어려워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언어 능력도 출중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외교관 정말 다양한 일을 해. 여러분 만약에 유럽 여행 갔는데 내 지갑을 신분증이 당했네? 여권을 다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경찰서에 가서 이탈리아말 할 수 있어? 프랑스말 할 수 있어? 한국 외국어는 진짜. 맞아요. 그때 대사관 가시면 됩니다. 한국 대사관에 긴급 전화를 하셔서요. 나 지금 이런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런 사건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대사관 직원들이 도와줄 거야.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외교관이고요. 또는 국가의 정치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와 미국과 정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빠르게 미국과 연락을 해야 되면 외교관을 불러서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만큼 되게 중요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 게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언어 능력이 좀 뛰어나다면 혹시 이런 게 있구나 한번 관심도 한번 가져보시면서요. 같이 한번 조선시대 이렇게 중요한 외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종지도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우리랑 북한의 사이가 어때? 나빠. 그래서 언제 또 친해져서 통일될지도 모르고요. 지금 우리랑 미국은 매우 친한 동맹국가지만 또 이게 이 일에 따라 어떻게 될지도 몰라. 최근에 왜냐면은 모든 국가는 자기 나라의 뭐가 최우선돼야 돼? 자기 나라 국민의 이익이 최우선돼야 돼. 거기에 따라 외교가 움직이는 건데요. 최근에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신 분들 알겠지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이 좋은 정책을 펼쳐야 되잖아.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 미국 전기 자동차, 그것이 유명한 테슬라 있죠. 테슬라가 미국 전기 자동차 회사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 정책을 발표했어. 그러면 미국 전기 자동차 말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 뭐였지? 전기 자동차 회사? 현대가 있어. 그럼 미국 사람들이요 테슬라한테 지원금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이러니까 테슬라를 가서 그럼 미국 사람들은 현대 거 이제 안 사. 그럼 현대 입장에서는 큰 피해예요. 그래서 이거 발표됐을 때 곧바로 다음날 우리나라 막 외교관을 갔거든요. 이거 정책 좀 어떻게 안 되냐고. 즉 나라는요 항상 그 나라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외교라는 건 그래도 중요해요. 그 나라 국익도 챙기면서 우리나라 국익도 챙길 수 있게 항상 융통성 있게 움직여야 하는 건데요. 조선은 어떻게 나라의 이득이 되도록 외교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나라랑 외교했어요. 처음. 여러분 조선 전기 때는 조선이 4대를 했던 중국의 나라 뭐 있었지? 명나라가 멸망하고요. 청나라가 독립되면서 청나라한테는 연행사를 확인했습니다. 연행사. 자, 왜 연행사냐면요. 여러분 중국 수도가 어디야? 베이징, 북경인데요. 이때 북경이 영경이었어요. 연경. 그래서 영경, 북경의 가다 행사예요. 북경으로 가는 사신, 그래서 연행사라고 불렸어요. 이때 청나라 연행사를 갔는데요. 당시 청나라가 그러는 거야. 야 조선, 너네 명나라한테 정기적으로 4대 외교했지, 정기적으로 조공 바치면서 4대 외교했지.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먹었으니 우리한테 정기적으로 사신 보내라. 그래서 간 애들이 연행사입니다. 이때 연행사란 병자호란 이후 우리가 청한테 졌던 사건, 바로 병자호란. 청나라가 와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병자호란 때 지고 나서 1637년 병자호란에서 졌는데요. 이때 청이 너는 앞으로 우리랑 교역해라. 그래서 이때 청나라에 보내는 사신단이 청에 파견된 사신들인데요. 처음에는 아마도 이들은 가슴속에 억울함과 분노를 갖고 왔을 거예요. 우리가 저 오락기노한테 굴복하다니 하면서 막 갔을 거야. 근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이때 청나라가요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고, 그리고 청나라는요 원래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다른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때 서양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자, 이때 청나라에는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사람 중국 사람일까? 이 사람은 당시의 천주교 가톨릭의 신부님이었는데요. 아람 샤리아 신부님은 지금 국정과 거기에 뭐 입고 있어요? 중국 광고를 입고 있어요. 청나라 광고. 당시 청나라들이 이렇게 선교사에 넘어와서 중국한테 문화와 문물을 전파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서양의 문화와 문물을 연행사들이 가서 본 거예요. 이때 연행사에 갔던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옵니다. 지금 보시면요. 맨 왼쪽에 있는 거 이거 뭐 같아? 만원경이야. 이거는? 수갑 아니야. 안경입니다. 이게 안경이야. 안경 다리가 없으니까 줄을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는 벌. 이거는 모르겠어. 악기 같아. 이거는 시계. 이런 거 있는데요. 이때 실제로 국경에 갔던 박지영 선생님께서 쓴 기록인데요.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쓴 거야. 천리경은 천문을 관측하고 벨린 밖에 적군을 훈련시켰다. 장명종은 매시간에 종이책을 울린다 막 이렇게 쓴 거야. 당시 우리나라에 없던 물건들 막 이렇게 쓴 거야. 너무 신기하니까. 그 정도로 연행사들은요. 청나라에 가서 많은 물건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영향, 얘들 역할. 청나라에 가서 그냥 청나라에다만 복음을 없인 게 아니라 얘들의 역할은요. 갔다가 돌아오면서 발전된 많은 문자와 문화 그리고 청나라에서 발전된 학문도 가져오면서요. 얘들이 문화 사절단 역할을 합니다. 연행사. 자, 그런데 영역. 이때 쟤들이 올 때 전부 너무 신기한 거야.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유럽 여행이나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 물건 기념품을 사오잖아요. 얘도 갖다가 기념품 막 사오는 거야. 이 물건을 가져와. 그래서 조선에 서양의 문물이 전파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참 신기하다. 안경도 신기하고 자명도도 신기하고 서양의 물건 참 신기한 게 많구나 이러면서 서양의 문물이 조선에 전파되는데요. 가장 조선에 큰 충격을 준 물건은 이거였어요. 곤여만복정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곤여만복정도. 곤여만복전도라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잘 보세요. 곤여만복전도는요. 중국 명나라 시기에 마테오 리치라는 한 신부님이 서양에서 가져온 세계 지도인데요. 이게 점점 퍼지다가 청나라들 돼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거야. 이게 왜 조선의 충격이었냐? 조선은요, 전 세계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어. 이게 조선 초기, 태종 2년에 만들어진 혼인연이 옆에 붙어줘. 세계지도입니다. 원래 조선은요, 세계가 이렇게 생겼다 생각했어. 지금 보면요, 어떤 나라 제일 커? 중국. 보이니 땅덩어리? 겁나 크죠? 이거 뭐게? 이게 아프리카야, 맞아. 이게 아프리카고요. 이게 유럽이에요. 세계 지도 같아? 굉장히 잘못된 지도죠. 이때 우리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우리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 그런데 이렇게 알던 조선 사람들한테 이 세계 지도는 충격인 거야. 왜냐하면 중국이 저기서 보니까 커서 차가 다른 데도 더 큰 데들이 많아. 그리고 세계가 어때? 넓고 이때 조선인들이 난 전 세계에서 중국이 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즉 중국 중심. 우리는 그동안 명나라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중국 중심의 세계관. 이 세상에서 중국이 최고야. 그 세계관을 깨뜨리게 됩니다. 근데 곤여만복전도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는 중국이 아니다. 우리 조선도.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중국이 아니다. 그 말은 우리 조선도 어떻게 될 수 있다? 강할 수 있다. 즉 생각의 전환을 가져온 게 되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이 되게 조금 감동받던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참치 회사 중에 좀 유명한 거가 있어? 동화참치가 있죠. 동화참치 그 만든 회장님이 원래 어렸을 때 원해버섯 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아마 내가 알기로 좀 집에 돈이 좀 있었어. 돈이 있고 좀 뭐 이렇게 좀 힘든 일을 안 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본인이 약간 힘든 일을 하면서 좀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선도 타시고 막 하셨는데, 그분이 회사를 만들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잘 봐봐. 우리나라 한번 볼게. 자, 그분이 항상 세계화 교육을 하면요 이런 말을 들었다 그래요.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 지도 대한민국 딱 보면은 항상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 대한민국은 위로는 러시아에 막혀있고 왼쪽으로는 어떤 나라였어? 지금 또 오른쪽엔 일본에 막혀있는 좀 답답한 나라 아니냐 라고 얘기 들었을 때 이분이 뭐라 했냐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봐봐, 이분이 뭐라 했냐면 우린 절대 갇혀있지 않다. 이거를 자 보고 이거를 지구를 이거 지금 성경글씨 돌려야 되는데 봐봐. 네, 미안해. 내가 지구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마우스가 없어서 안 들어가. 돌릴게 열심히. 미안해 얘들아, 못 돌리겠다. 잘 봐봐 얘들아. 저분이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섬에가 막혀있지만 뒤집어봐라. 뒤집으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야? 똑같잖아. 당황하지 말고. 자, 우리나라 뒤집으면은 여기가 중국, 여기가 이제 한반도, 여기가 일본. 하여튼 이렇게 생겼잖아. 우리는 아니 폭주 아니야. 우리는 반대로 뒤집어봐라. 이 위는 다 뭐야? 바다야. 우리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앞에 상면에 두고 있다. 우리는 발전을 무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원상 지회장님이. 그래서 되게 멋있었어. 아, 저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구나. 근데 저 시대 때 생각을 바꿨던 지도가 뭐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중국이 큰 거 아니구나. 우리도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한 게 바로 본연왕국 정도였고요. 두 번째 학사 목표. 그럼 이때 청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과는 어떻게 교육했나, 그리고 어떻게 됐나 볼게요. 두 번째 학사 목표입니다. 두 번째, 서학입니다. 조선에 이때 전파했던 문화 중에 서학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학이 뭐라고? 천주교입니다. 맞아. 천주교인데 조선시대 천주교 믿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천주교는 무슨 사상? 평등사상. 양반 중심 질서의 천주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선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가지고 그럼 다 관리하는 거지. 너 그거 무슨 책이야?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서양에서 가져온 책인데요. 저 이거 공부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양의 학문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천주교를 서양의 학문, 당시에 이거를 학문으로 수용해요. 이거는 서양 애들이 공부하는 학문, 그 공부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용했습니다. 자, 이때 양반들 중에서 그럼 천주교는 누가 주로 믿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제일 많이 믿었어요. 즉 천주교와 공시가. 근데 일부 양반들도 믿긴 했습니다. 일부 양반들이 왜 믿었냐? 이때 돈 많고 권력 있는 양반들 천주교 안 믿어. 그래야 내 권력이 사니까. 당시에 권력이 없거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천주교를 믿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시간탐사대라는 예능이 있었는데요. 이 예능이 뭐냐면은 실제 그 역사 인물이 되어 살아보는 거야. 이때 성균관, 지금 서울대학교가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성균관에서 이 조세호 연기자가 내용인이 그거 성균관 생활 잘 하는 거거든요. 한번 모습 볼게요. 성균관 생활 어떻게 하는지. 같이 성모임하니까 당황하지. 자, 그럼 이제 고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지요? 저거는 저도 죽은 오늘도 선배가 와가지고 저보고 소원을 가자 했을 때 저는 좀 진정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전에 선배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갔을 때도 뭔가 좀 안 좋은 기운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갔는데 식당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직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들의 그 공감대 형성 있잖아. 아, 이 당시에도 천주교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 당시에 천주교가 있었지만 이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네. 걸렸을 때 어떻게 되냐? 뭐예요? 대단하죠. 복장이 왜들 그 모양이야? 신라들을 재임벌이하기 위한 제회를 열었어. 입교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신뢰들이 천주학 집회에 참여하고 미신에 빠져 도적까지 지녔어. 장엄이 급제할 수 있다. 이렇게 천주가 성경책을 저렇게 공부한 시청 받을 거야. 걸리면 이제 안 되죠. 내놈들 방에서 이런 금지된 서적과 부정이 나왔는데 말하나 그랬으면 말로 해보거라. 부담을 붙여서 지금 성대 유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있냐? 시우시는 게 아니라 저거 가자고 해서 따라와서 같이 갔습니다. 진짜로. 뭐 그런 소리가 쌍둥이 분명히 나한테 와가지고 좋은 데 있다고 가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언제? 아까 낮에 우리 주말에 있을 때 주먹이 어디요? 주먹이는 강호주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 게? 아주 죄질이 나쁜 놈이구나. 본인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니. 어? 더 이상 반론이 없느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선배님이 가자고 했는데 안 가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다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 이제 평소에 잘 때 이제 성우 갖고 다니면 상관없죠. 제 원래 하는 거니까 그러시는 데 없어서 안 돼요. 스터식이 있었어요? 어제 그건 직통. 누구요? 제가 알기로는 세화스입니다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보고 계십니다. 예, 네, 맞아요. 예, 천주교입니다. 뭘 해도 죽이려고 할 텐데 뭐 그냥 죽여. 아니, 같은 거 같다 해. 뭐라 나무래 지금 선생님 뭘 쌍둥이하고 무슨 선배 유생들은 이자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야. 진짜. 자, 이 신뢰들에게는 이제 예능이니까 뭐 여기서는 뭐 별점 몇 점 막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천주교를 믿다 보니는 사형이나 유배하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왜 조선은 천주교를 왜 탄압했냐? 조선 정부는 천주교를 탄압했거든요. 저렇게 믿으면 안 됐었어. 왜냐? 일단 천주교는 평등사상이야. 평등사상은 양반 중심주의에서 말이 안 돼. 그래서 당시에 평등사상이었던 천주교를 탄압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천주교는 이걸 안 지는 거죠. 처음에.
제사를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제사 조상님께 이제 많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 근데 잠깐만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봐봐. 여러분, 천주교 지금 가톨릭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까 안 지낼까요? 안 지는. 내가 알기로 안 지내는데 되게 형식적으로는 다 지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관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기독교 집안이야. 기독교 집안인데 또 선생님 하나만 천주교를 믿으셔. 근데 항상 딱 집에 가면 나도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은 제사를 딱 지내는데 큰엄마 제사를 지내고 우리 지금 개신교니까 그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그래서 큰엄마랑 맨날 이거 약간 큰엄마 제사 지내고 안 지내고 그래서 나도 천주교는 왜 제사 지내지? 나도 궁금했거든. 근데 이 당시에는 천주교는 원래 제사 지내가 안 됐었어. 제사에 참석한 것 자체를 안 됐었어. 그런데 왜 지금은 아마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제사 가도 뭐 큰 문제 없다고 아마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도 찾아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서양에서는 성경책에 우상숭배 금지가 있습니다. 절대 다른 신한테 절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천주교가 처음에 중국에 전파됐을 때 천주교 신자들 중에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천주교 신자들 어떻게 되냐? 죽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 조선시대 때 그 사건들인데 신해밖에부터 병희밖에까지 천주교를 믿다 걸리면 다 조용했어. 걸리면. 그러니까 이 사실을 로마 가톨릭도 알게 됐어. 로마 가톨릭의 대장이 교황님이죠. 이때 로마 가톨릭 교황도 그 사실을 알게 돼. 그러면서 중국과 아시아에서는 제사를 못 지내게 하면은 죽이냐? 그러면 안 되지. 제사가 뭐라고 하면서 이때 회의를 해. 그래서 과연 제사를 지내고 막 공자한테 절하고 막 이런 거를 우상숭배로 봐야 될까 회의를 했는데 이때 결론이 그냥 그거는 하나의 문화로 존중하자. 그 마음이 하나님한테 받쳐지지 않는 거면 괜찮다라고 해서 아마도 내가 형식적으로 제사 드린 거는 괜찮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큰엄마는 그때 제사를 지내고 우리 엄마는 그때 안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구나 나중에 알았는데 원래 이때 천주는 원래 이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 조상에서 어떻게 부모님의 제사도 안 지내냐 하면서 천주교 믿음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은 널리 믿었다. 왜 백성들은 천주교 믿었다? 힘드니까. 평등사상.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다. 인간 대접 크다다 이거지. 자, 마지막. 일본과 교류한 영상 볼게요. 일본과 교류했는데요. 일본에는 통신사를 보냈습니다. 통신사. 자, 통신사가 뭔지 같이 한번 영상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 쓰고 끝낼게요. 일본 기록이야. 통신사가 왔을 때 온 일본에 나왔다. 구경했다. 얘가 누구냐면 임진왜란 일으킨 아저씨 누구였지?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저씨가 일으켰어.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짓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저씨가 집권을 하는데 이 아저씨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원래 라이벌이었어. 실제로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얘는 안 쳐들어갑니다. 얘는 가만히 있었던 애야. 그러니까 얘가 집권한 다음에 조선에 편지 보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끝났다. 내가 새로 리더가 됐는데 저는요 조선이라는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심지어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요. 저는 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조선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랑 같이 교류합시다. 저한테 문화사를 딱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는 게 통신사입니다. 계속 볼게요. 근데 조선도 그럼 보냅시다 한 거죠. 이렇게 일본과 다시 재개하기 시작한 외교를.
이것이 바로 일본에 갔던 사절단 통신사인데요. 자, 통신사는 어디에 간 애들? 일본입니다. 당시에 통신사는요, 임진왜란 이후, 원래는 우리가 임진왜란 끝나고 죽어도 1~2년 안 할 거야 말했는데, 이때 교육통이 POC가 아닌 다른 애들이 짓고 나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라고 했고, 그럼 알겠다, 사이좋게 한번 지내보자 그러면서 이후 국교를 재개하면서 국가의 교역을 재개하면서 보냈던 사절단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사귀어보자. 그래서 보냈던 통신사인데요. 얘들의 역할. 초기에는 임진왜란 때 끌려왔던 포로나 아니면 얘네가 혹시 또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감시하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그 이후에는 일본과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외교사절, 외교적인 일이 있을 때는 외교사절 역할을 하고요. 뭐 일본의 해적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외교관에 가서 야 니네 해적 좀 어떻게 봐 이런 식으로 외교 문제를 하거나, 또는 저렇게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해서요. 일본과 조선이 같이 문화를 사이좋게 교류를 했다. 그러면서 조선은요, 청나라에서는 여행사, 일본한테 통신사를 보냈고,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과 주위의 나라들과 사이좋게 좀 같이 지내다가 지냈고, 이제 조선은 이렇게 점점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럼 우리가 오늘 역사를 통해 좀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나라 주위에 나라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있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세계정세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핵전쟁도 한다고 뭐라 하고 있는데, 핵수는 어떻게 될까? 핵 선전해서 일어나고, 우리도 뛸 수도 있어. 우리 전쟁 나면은 난 또 가야 된단 말이야. 나는 어디 가야 돼. 전쟁 나면 안 돼. 그래서 진짜 평화롭게. 왜냐면 진짜 이게 전쟁이 나면 무서운 거잖아요. 선생님은 언제 전쟁이 나면 필라이트가 언제 느꼈냐면 분리가 느꼈거든. 분리가 언제 느꼈냐면 술탄 던질 때. 술탄이 딱 요만해요. 진짜 여기 잡으면 딱 잡혀. 여기에 딱 잡혀. 한 손에. 잡히는데 이거를 내가 많이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논산훈련소에서 논산훈련소에서 입대를 했었는데, 술탄 던지기 전에 이렇게 앉아있어. 다 이렇게 쭉 앉아있어. 앉아있어. 그러다가 순서 빼면은 한 여기서 저기 아파트 쌍용 아파트 105동 정도? 105동 정도까지 걸어가. 저기까지 걸어가. 한 500m 되나? 걸어가. 비싼 데보다. 가. 그럼 여기에 요 호수가 있어. 호수. 여기에 술탄 딱 던지거든요. 물속에다가. 그럼 막 진짜 술탄이 쭉 하면서 물이 막 올라와. 근데 여기 앉아있잖아. 술탄 터질 때 앉아있으면 조그만 자갈 있지. 그게 울려. 두두두 하면서 지진한 것처럼. 근데 나는 이 미사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만한 포탄 터진 거잖아. 이만큼 터졌는데 방금 2~300m가 물리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때 느꼈거든. 이거 수술탄도 이 정도인데 전쟁 나면 진짜 다 죽는 거구나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주위 나라들과 어떻게 평화롭게 외교를 해야 될까? 그걸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한번 활동 제안 줄 거야. 이거 작성한 친구들은 제출하고 동네 준비